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번 꼭 들어봐야 할 건강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나 치매를 두려워하시지만 실은 뇌졸중도 우리 인생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는 병이에요. 옛날 말로 중풍이라고 하죠. 왜 이 병이 암보다 더 무서울까요? 이 병의 특징은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중 약 70%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손발이 마비되거나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게 돼요. 생각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뇌졸중 환자 가족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예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24시간 간호해야 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생기죠. 한 사람의 뇌졸중이 온 가족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뇌졸중 환자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전날까지 건강했다고 답해요.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대한뇌졸중학회 데이터를 보면 40, 50대 뇌졸중 환자가 최근 10년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노인만의 병이 아니에요. 중년, 심지어 30대에도 뇌졸중이 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이미 몇 년, 십몇 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혈관이 7, 80%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 갑자기 터지거나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뇌졸중은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미리 막아야 하는 병이거든요. 한번 뇌세포가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 답이에요.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대한뇌졸중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의 7, 80%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음식과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해요. 서울대 병원 연구팀의 20년 추적 연구 결과도 흥미로워요. 하루 한 끼 발효식품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혈압 관리만 잘해도 뇌졸중 위험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런 의학적으로 검증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의학 논문에만 있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 피를 맑게 하는 습관,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채는 법, 이 모든 걸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뇌졸중은 한 번 생기면 우리 인생이 크게 바뀌는 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막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실천하신다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 우리의 혈관 속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관이 7, 80% 막혀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 혈관이 도대체 어떻게 망가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진짜 이유,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뇌졸중이 찾아오는 숨은 원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기름진 음식이 문제야. 삼겹살, 튀김 이런 거 안 먹으면 되겠지? 물론 과도한 지방 섭취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빵, 과자, 라면, 떡, 케이크, 사탕,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이 포도당은 일부는 에너지로 쓰이고 일부는 근육과 간에 저장됩니다.
근데 문제는 남는 포도당이에요. 남은 포도당은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돼요. 동시에 콜레스테롤도 생성됩니다. 이게 혈관으로 나가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빵이나 과자를 많이 드시면 그게 몸속에서 당으로 바뀌고 남은 당이 간에서 기름으로 변해요. 그 기름이 피 속으로 나와서 혈관 벽에 들러붙는 거예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면 그게 바로 뇌졸중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가장 흔한 뇌졸중 발생 패턴이에요. 그래서 마른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막혀요. 이걸 마른 비만형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요즘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정상 체중인데도 뇌졸중에 걸리는 환자가 전체의 40%나 된대요. 체중은 정상인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간에 지방이 가득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40대, 50대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니까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예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뇌까지 가려면 이 고속도로를 지나야 하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좁아지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은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예방이 정말 중요한 이유죠. 그럼 이미 좁아진 혈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요.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이에요. 뭘 먹어야 하냐 이거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마트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청국장과 영지버섯입니다. 청국장이요? 냄새 때문에요. 이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청국장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냄새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청국장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제품들도 많으니까요.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죠. 그런데 이 발효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생겨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세요. 이 청소부가 뭘 하냐면요.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을 녹여줘요. 배수구가 막혔을 때 뚫는 약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청국장이랑 비슷한 나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혈관이 훨씬 깨끗하더래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잘 안 생긴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청국장을 먹으면 나쁜 기름은 줄어들고 좋은 기름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죠. 게다가 장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예요. 서울대 병원에서 실험을 했대요. 매일 청국장 한 그릇씩 석 달 먹은 사람들 혈압이 확 떨어졌대요. 약 안 먹고도요.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먹느냐? 간단해요. 하루 한 끼, 아침이나 저녁에 청국장찌개 한 그릇.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냄새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괜찮아요. 요즘 나온 청국장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것도 싫으시면 분말로 된 것도 있고 알약처럼 된 것도 있어요. 방법은 많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지버섯이에요. 버섯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데요? 이러실 텐데 옛날 중국 황제들이 불로초라고 부르며 찾아다녔던 게 바로 이 영지버섯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영지버섯에는 우리 몸속 나쁜 물질들을 없애주는 힘이 있어요. 혈관을 공격하는 놈들을 다 잡아버려요. 혈관을 지켜주는 경호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혈당도 잡아주고 혈압도 안정시켜주고 나쁜 기름도 줄여줘요. 뇌졸중 원인을 몽땅 다 잡아주는 거예요. 게다가 뇌세포도 보호해줘서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영지버섯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뇌혈관 병에 훨씬 덜 걸렸대요. 어떻게 먹느냐고요? 말린 영지버섯을 물에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 돼요. 쓰지 않아요? 네, 좀 써요. 근데 건강 생각하면 참을 만해요. 쓴맛이 정말 싫으시면 분말로 드셔도 돼요. 하루 2잔 정도면 충분해요. 실제로 당뇨 있고 혈압 높았던 분이 영지버섯차를 반년 동안 꾸준히 드셨대요. 그랬더니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면서요. 여러분, 청국장과 영지버섯,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마트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혈관을 지켜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함이에요. 오늘 한 번 먹고 왜 안 좋아져? 이러시면 안 돼요. 매일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한 달, 2달, 3달 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청국장하고 영지버섯 먹는 거 아셨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빵 좀 줄이세요. 완전히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식빵 드시는 거, 간식으로 과자 드시는 거, 이거 좀 줄이자는 거예요. 빵보다는 밥이 낫고, 과자보다는 견과류가 낫고, 떡보다는 고구마가 나아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이나 과자를 많이 먹으면 간에서 기름으로 변해서 혈관을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줄이는 게 좋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대요. 빵이나 과자를 줄인 사람들이 안 줄인 사람들보다 뇌졸중에 훨씬 덜 걸렸대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 많이 드세요. 하루에 물 한 1.5리터, 컵으로 하면 한 7에서 8잔, 이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많이요? 네, 많이 드셔야 해요. 왜냐면요,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져요. 끈적한 피가 물처럼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 혈관 막힐 일이 없잖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을 안 먹잖아요. 6, 7시간 동안. 그러면 피가 되게 끈적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뇌졸중이 제일 많이 와요. 아침 물 한 잔이 이걸 막아줘요.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세 번째는 혈압을 가끔 확인하는 거예요. 집에 혈압계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재어보세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데요? 라고 하실 텐데 복잡한 숫자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소처럼 재었는데 평상시보다 확 높으면 의심해 보시고 반대로 낮으면 그것도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번째, 3개월에 한 번 병원 가세요. 피 검사 한 번 받으세요. 콜레스테롤이니 뭐니 그런 거 검사하는 거요. 귀찮은데요? 뇌졸중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아요? 맞아요.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풀 수는 있잖아요. 산책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친구 만나서 수다 떨거나. 뭐든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쫙 수축해요. 혈압이 확 올라가고요. 그게 계속되면 혈관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해요. 여섯 번째, 잠 좀 자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죠.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혈관을 고쳐요. 안 자면 혈관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했는데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이 훨씬 많이 온대요.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담배 끊으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끊으셔야 해요. 담배 피우면 혈관이 확 수축해요. 피도 끈적해지고요. 뇌졸중 위험이 몇 배나 높아져요. 평생 피웠는데 지금 끊어서 뭐해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끊으면 2년 안에 위험이 확 줄어든대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이 7가지 어렵지 않죠?
청국장 먹고, 영지버섯차 마시고, 빵 줄이고, 물 마시고, 혈압 재고, 병원 가고, 스트레스 풀고, 잠자고, 담배 끊고. 이거면 돼요. 자, 예방법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뇌졸중이 오고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상이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3시간 안에 병원 가야 해요. 늦으면 뇌세포가 죽어서 다시 못 살려요.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FAST, 패스트, 빠르게 이거예요. F는 얼굴이에요.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면 위험해요. A는 팔이에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면 위험해요. S는 말이에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면 위험해요. T는 시간이에요. 위에 거 하나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 부르세요. 1초도 지체하지 마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갑자기 한쪽 손이나 발에 힘이 없어져요. 젓가락을 뚝 떨어뜨린다거나 걷다가 휘청한다거나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의심하세요. 두 번째, 말이 꼬여요.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입으로 안 나와요. 또는 말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나와요. 세 번째, 갑자기 어지러워요. 빙빙 돌아요. 토할 것 같아요. 평소에 어지러운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네 번째,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깜깜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여요. 다섯 번째,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평생 안 겪어본 두통이에요. 이건 뇌출혈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생기면 좀 쉬면 나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119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분, 10분 정도 이상했는데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럴 땐 다행이네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짧게 사라지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하는데 곧 진짜 뇌졸중 온다는 신호예요.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이런 증상 겪은 사람 중 30%가 석 달 안에 진짜 뇌졸중이 왔대요. 그러니까 증상이 사라졌어도 바로 병원 가세요. CT 찍어보면 혈관 상태 다 나와요. 미리 발견하면 약으로도 막을 수 있어요. 늦으면 큰일 나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졸중은 심각한 질환이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침 식탁에 청국장 한 그릇, 저녁에 영지버섯차 한 잔,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습관 하나.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더 평안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한두 주가 지나면서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검증된 건강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